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총기 소유의 자유를 지지하는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좌파 중앙정부의 거짓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미국 뉴파운드랜드의 생츄리 교회에서는 생명책 입적 축복식 행사를 하면서 교인들이 AR-15 장총을 들고 참가했습니다. 미국 생츄리 교회의 문영진 목사님은 시민 총기 소유의 자유를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는 총기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악한 사탄 세력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철장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 5천여 개의 언론사가 깜짝 놀라서 일제히 앞다투어 보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좌파 언론은 마치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살상무기인 총기를 축복할 수 있는가? 그는 위험인물이 아닌가? 이러며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문영진 목사님은 총기를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총은 도구일 뿐이지 총기 자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인간 내부에 내재하는 사악한 공격성입니다. 총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누가 총을 드느냐가 위험과 안전을 결정합니다. 강도가 총을 들면 인명을 해칠 수 있지만 선한 사람이 총을 들면 생명을 보호합니다. 미국의 총기 범죄로 인한 사망자를 보면 하나에 약 400명에서 450명 정도 됩니다. 이는 FBI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에 보고된 집계를 보면 연평균 2만 건에서 3만 건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총기 범죄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450명이 되지만 총기를 사용한 정당방위로 범죄를 방지하는 경우가 2만 건에서 3만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기 규제법 실시의 논리는 450명의 총기 난사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2만에서 3만 건의 총기에 의한 정당방위가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총기 규제로 인해 얼마만큼의 추가 희생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사실을 보고서도 여러분은 아직도 총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시민의 총기 소유권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통계를 한번 보시죠. 살인은 총기 이외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해 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기 사고로 374명이 죽었습니다. 이는 자살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총기 살인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칼로 살인을 한 경우가 1604명입니다. 둔기나 망치로 살인을 한 경우는 472명, 주먹으로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가 656명, 약물사고로 죽은 사람이 약 2만 명이 됩니다. 진통 마취제 중독으로는 52,898명, 의료사고는 약 25만 명입니다. 담배 흡연으로는 약 48만 명이 사망했군요. 그런데 총기는 자살 포함하여 오직 374명입니다. 이것을 보면 총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칼이고 약물이고 담배가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의 칼을 없애겠습니까? 의료사고가 무서워서 병원을 없애겠습니까? 흡연은 총기보다 1000배 이상 위험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알코올 중독이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에 비하면 총기 사고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이 이런데 우리는 총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을 주입받아 왔습니다. 시민의 총기 휴대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이 총을 든다고 해서 테러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총기로 인한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총기 사고도 자동차 운전처럼 그 사용과 관리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총을 가지면 위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이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코는 총기가 없어도 살인을 저지릅니다. 한번 보시죠. 2016년 프랑스의 휴양지 니스에서 테러범이 19톤 대형 트럭을 몰고 축제를 즐기던 수천 명의 인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민 7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2017년 영국 맨체스터 콘서트에서는 자살폭탄 테러로 1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대구 지하철에서 방화 테러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48명이 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코들은 총기가 없어도 살인을 합니다. 문제는 테러가 일어났을 때 시민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시민 스스로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시민 스스로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 총을 가지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총을 가지면 자신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고등학교에서 테러범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어린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시민의 총기 소유가 허용된 지역이지만 학교 안에는 총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이코가 들어와 총을 난사해도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총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총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도 사이코를 쓰러뜨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총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게임을 하듯 마음 놓고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만약 이때 교사가 총을 가지고 있어서 테러범을 향해서 쏘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테러범은 죽거나 도망갔을 것입니다. 대학살 참사는 분명히 막을 수 있었겠죠. 시민이 총을 소유하면 테러범은 설탕이 없어집니다. 대량 학살 테러는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보석가게에 5명의 무장강도가 총을 들고 침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장 안에 있는 시민을 위협했습니다. 이때 65세 된 주인 할머니가 총을 꺼내서 범인들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범인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다가 출입문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엉켜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놈들이죠. 범죄자는 원래 사악하고 비겁한 놈들입니다. 시민이 총을 응삼은 곧바로 도망쳐버립니다. 사실 그놈들은 총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은 총이 없는 시민이나 학생들을 선택합니다. 시민의 총기 소유가 합법화된 지역에서는 범죄가 현격하게 감소합니다. 통계를 보면 테러범이나 사이코들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은 98.4%가 시민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눈여겨봐야 합니다. 테러범이 총기를 가진 군중 속에 들어가서 테러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습니다. 1966년 미국 플로리다의 올랜도 지역에서 여성들이 권총사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1년 안에 여성 성폭행률이 무려 88%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2016년에 같은 올랜도 지역의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만약 나이트클럽에서 시민의 총기 휴대가 허용되었더라면 그런 대학살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범죄를 없애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민이 총기를 소유하여 스스로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모른 척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민이 자기 방어 능력, 즉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방어 능력을 포기하고 비무장으로 정부에게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시민을 통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시민의 안전보다는 시민의 총기 소유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총기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실증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는 시민을 힘없는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 내에서 시민의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로 좌파 정치인이며 이들과 하나된 좌파 사기 언론입니다. 좌파 독재 정부는 자신들만이 무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시민의 무장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정부가 시민을 보호해 줄 테니 시민은 안심하고 총기 소유권을 반납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해. 잘못하면 서로 죽일 수가 있어. 범죄나 테러는 다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시민은 정부를 믿고 총을 정부에게 맡기고 안심하고 편하게 살면 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상으로 시민을 가장 많이 학대하고 학살한 집단이 누구입니까? 시민에게 가장 위험한 집단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테러범인가요? 사이코패스인가요? 마피아와 같은 조직폭력배들인가요? 물론 이들도 위험한 집단이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큰 가공할 위험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정권과 독재정권이었습니다.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폴포트, 김일성 등 공산 독재정권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시민의 무장, 즉 총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시민을 보호해주고 무상배급,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의료 등 필요한 것 모두 무상으로 배급을 줄 테니까 시민은 걱정하지 말고 정부에게 모두 의지하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시민을 위해 전면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보호해 줄 테니까 좌파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유혹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테니까 좌파 정부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유혹했습니다. 무지한 시민들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 좌파 공산당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총기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산 독재 정부는 정권을 장악한 다음 시민의 자유와 인권과 소유권과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공산 독재 정부는 시민이 정부에게 저항하면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스탈린은 공산화 혁명 후 비밀경찰을 동원하여 소련 시민 2,500만을 학살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문화혁명 이후 8천만의 중국 인민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포함하여 2,500만의 시민을 학살했습니다. 폴포트 정권은 200만의 시민을 학살했죠. 북한의 김일성 세습 정권은 300만의 아사자를 포함하여 500만의 시민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학살된 사람은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국의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혁명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학살의 피해자였습니다. 여기에 동조한 좌파 지식인과 좌파 언론은 대량 학살의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래 지난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21세기 현재에도 공산 독재주의 정권은 시민에 대한 수탈과 억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민의 힘이 없었습니다. 시민이 정부의 폭정에 저항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총 앞에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끌려가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공산 독재 정권 밑에서는 시민의 총기 소유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시민의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민의 자기 방어권을 빼앗은 다음 철권 통치로서 시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저항하면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자신은 왕이 되고 시민은 노예가 됩니다. 제가 지금 영화나 소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인 독재입니다. 자신은 절대 권력을 가진 신입니다. 시민은 돼지와 닭같이 사육되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은 쓰레기보다도 못합니다. 보십시오. 자신이 연설할 때 졸았다고 죽이고 하품했다고 죽이고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고 죽였습니다. 자신이 지시할 때 받아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죽였습니다. 불평불만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끌고 가 죽여버렸습니다. 공포정치로서 시민의 저항을 원천봉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도 현실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악한 독재자에 의해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역사와 현실을 모르는
청맹관이입니다. 구조적으로 시민이 정부를 견제할 힘이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제2, 제3의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 체제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으면 정부에만 안전을 의존하게 되면 반드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독재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 인민이 총을 소유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는 구조적으로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인권국가인 가장 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지도자가 모두 인권주의자, 박애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미국의 최근 지도자들은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부시, 클린턴, 오바마, 형편없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법으로 시민의 총기 소유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시민에게 정부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부여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소유권이 보장됩니다. 시민이 총기를 소유하면 구조적으로 범죄나 테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민을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 독재주의 정권은 시민의 총기 소유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장악하면 반드시 시민의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저항함은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수백만 명도 수천만 명도 얼마든지 학살할 수 있는 것이 공산 독재주의 정권입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거대한 정부를 만들어서 강권으로 시민을 노예로 만듭니다. 공산 정권은 무신론 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정부가 인권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민이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공산 독재주의 정권 밑에서는 시민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사육되는 가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인권은 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권을 정부가 부여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그 인권을 빼앗아갈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총기 소유 합법화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총기 소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이웃사랑입니다. 총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철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세계중앙은행과 좌파 정치인, 좌파 언론인 이들이 합세하여 시민의 총기 소유권을 삭제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을 선동하여 총기 규제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시민은 이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시민 총기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의 총기 소유는 악한 세력들에게는 무서운 무기이지만 선한 시민들에게는 자유와 인권과 소유권과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